아침 6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진다. 70이 넘은 몸이지만 잠자리에 오래 누워있을 수가 없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밖을 내다본다.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지나다닌다. 나도 저들처럼 바쁘게 살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참으로 길고 지루하다.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 뉴스를 본다. 온갖 사건 사고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냉장고를 열어본다. 며느리가 엊그제 갖다 준 반찬들이 들어있다. 김치찌개용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작은 밑반찬들이지만 혼자 먹기에는 충분하다. 며느리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은 아이가 나를 친아버지처럼 살뜰히 챙겨준다. 아들놈은 언제 한 번 얼굴을 비춘 적이 있나.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 전화를 해봐도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회사 일이 많다고, 야근이 잦다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변명은 참 많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르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른다. 반찬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라도 온다. 쌀쌀한 가을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옷을 두툼하게 껴입고 밖으로 나간다. 오늘도 할 일이라고는 별로 없다. 근처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라도 치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그런 일상의 반복이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로또를 한 장 샀다. 매주 같은 숫자로 사는 습관이다.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만약 당첨이 된다면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토요일 저녁 로또 추첨 방송을 보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히 보고 있는데 번호 하나하나가 내 로또 번호와 일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다. 1등이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20억이 넘는 돈이었다. 평생 써도 남을 돈이었다.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바쁜지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다음날 당첨금 수령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사흘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라.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웬일인지 표정이 밝았고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신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반가웠다.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들의 관심이 너무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웠다. 아마도 며느리에게 나의 로또 당첨 사실을 들은 듯 했다. 계속 돈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둥,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는 둥. 며칠이 더 지나자 아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다. 이제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당첨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물론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평소에는 얼굴도 안 보이더니 돈 냄새만 나면 찾아오는 게 서운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조금은 나누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점점 더 적극적이 되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당첨금 이야기만 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마치 자신이 당첨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돈 얘기를 하던 중 아들의 휴대폰에 누군가의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전화를 받고 오겠다던 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대화의 내용은 누가 봐도 며느리가 아닌 다른 여자였다. 더욱 자세히 들어보니 불륜 관계였다. 그것도 꽤 오래된 관계인 것 같았다. 며느리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이었다. 아버지 로또 당첨금으로 같이 살 집을 마련하자는 이야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자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다. 내 돈으로 불륜을 지속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나이가 든 내가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할 거란 생각으로 내가 근처에 있는데도 그런 통화를 했겠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들이 갑자기 나를 찾는 이유, 그렇게 간절하게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었다. 며느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키운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 며느리는 그렇게 살뜰히 나를 챙기는데 정작 내 친아들은 나를 이용해서 불륜을 유지하려 한다니 세상이 뒤바뀐 것 같았다. 아들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계속 돈을 요구했다. 점점 더 직접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했다. 이제는 당첨금의 절반 이상을 달라고 했다. 자신이 아들이니까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나이 든 나 혼자 그 많은 돈을 뭐 하겠느냐며 빈잔을 주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또 찾아왔다. 평소보다 더 흥분한 상태였다. 그 여자가 재촉을 하는 모양이었다. 빨리 돈을 마련해서 같이 살 집을 구하자고 했나 보다. 아들은 내게 다그치듯 말했다. 지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자신이 물려받을 돈 아니냐고.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 게다가 불륜까지 저지르면서 뻔뻔하게 구는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아직은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다. 가정이 파탄날까 봐 걱정되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왔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며 내 안부를 물었다. 그런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다. 남편의 배신을 모른 채 시아버지를 챙기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며느리는 내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몸이 아프신 건 아니냐고 걱정했다. 나는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며느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인다며 말씀해 달라고 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의 불륜 사실, 로또 당첨금을 노리는 진짜 목적,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하는 내내 가슴이 아팠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분노와 배신감이 스며들었다. 그러면서도 나를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런 일로 고생하셨을 나를 걱정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친아버지나 다름없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편에 서겠다고,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보겠다고 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내가 눈물이 났다. 며느리는 남편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다. 불륜 사실을 추궁하고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표하라고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말렸다. 성격이 급한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다. 며느리가 다칠까봐 걱정되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 불륜 여자와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대놓고 내게 인사를 시키려는 모양이었다. 뻔뻔함의 극치였다.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아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이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며느리와는 이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로또 당첨금을 빨리 내놓으라고 했다. 어차피 가족이 아닌 며느리에게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키운 자식이 맞나 싶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며느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다. 그것도 내 돈으로. 그 순간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다. 평소처럼 반찬을 가져온 것이었는데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다. 아들과 모르는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아들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대답했다. 이혼하겠다고, 이 여자와 재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짐 정리나 하라고 했다.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끝날 관계였다고 일찍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나에게는 더욱 강압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제는 협상할 여지도 없다는 듯이 반 이상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버지의 돈에 손대지 말라고, 자신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들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남남이 될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참견하느냐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친아버지나 다름없다고, 그런 아버지를 해치려는 사람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고. 비록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제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자신이 친아들인데 왜 며느리가 나서느냐고, 가족도 아닌 주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더욱 극박질렀다. 빨리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찾아가겠다고 위협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런 식으로 얻은 돈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며느리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내가 키운 자식이 이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아들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뻔뻔해졌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고, 자신의 인생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리고 불륜 여자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며 곧 해결해 주겠다고 속삭였다. 며느리가 다시 나섰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했다. 법적으로도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할 방법이 있다고, 필요하면 경찰에도 신고하겠다고 했다.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신고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며느리는 대답했다. 이제는 아내가 아니라고, 이혼하겠다고 한 건 바로 당신이라고. 그리고 아버지를 해치려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륜 여자도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일이 복잡해지는 것 같다며 아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아들은 초조해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나를 압박했다. 이제는 협박에 가까웠다.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돈을 빼앗겠다고 했다. 나이든 노인이 그 많은 돈을 혼자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완전히 폭발했다.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자신이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아들은 여전히 뻔뻔했다. 이 집이 자신의 집이기도 하다며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륜 여자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버티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처럼. 며느리는 나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말렸다. 아직은 내 아들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내 마음도 몰라주었다. 오히려 약점으로 여기고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며칠이 지났다. 아들과 그 여자는 정말로 집에서 버티고 있었다. 내가 굴복하기를 기다리며 압박을 계속했다. 하루 종일 돈 이야기만 하고 내가 완고하다며 빈잔을 주었다. 며느리는 매일 찾아와서 내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아들 부부와 대치하며 나를 보호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며느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아들에게 당첨금은 주지 않을 거라고.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살겠으니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며느리와 나를 따라다니며 협박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굳어진 후였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불륜 여자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아들을 버렸다. 돈을 얻을 가능성이 없어지자 관심을 끄는 것이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도, 아버지도, 불륜 상대도. 며느리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아들이 불륜을 저질렀으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돈보다는 자유를 택했다.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이혼이 성사된 후 며느리는 나에게 말했다. 비록 법적으로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딸이고 싶다고. 앞으로도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다. 친딸보다 더 나은 딸을 얻은 기분이었다. 나는 고마운 마음에 당첨금은 모두 며느리에게 맡기려 했다. 그동안 보여준 진심이 가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당첨금 모두 내가 직접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다. 자신을 포함하여 아들이 나타나더라도 절대 넘겨주지 말라고. 나의 당첨금이 우리 모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처음부터 당첨금 때문에 곁을 지킨 건 아니라고. 나는 그 말에 동의하며 생각했다. 내 노후 자금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며느리의 미래와 손주들의 교육비로 쓰겠다고. 아들은 결국 혼자가 되었다.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아버지마저 등 돌리게 만든 결과였다. 가끔 연락을 해오지만 여전히 돈 이야기만 한다. 잘못했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다. 로또 당첨금으로 마련한 작지만 따뜻한 집이다. 며느리는 매일 내 끼니를 챙기고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간다. 친딸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해준다. 로또 당첨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었다. 결연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느리는 나에게 진짜 딸이 되었고 아들은 남이 되었다. 손주들도 자주 놀러 온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좋아한다. 며느리가 나를 잘 대해주는 모습을 보며 자라서 그런 것 같다. 이런 행복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어서 더욱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가 있다.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원수가 되어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하지만 선택은 아들이 한 것이다. 탐욕과 불륜을 택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며느리는 가끔 미안하다고 한다. 남편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했다고, 자신이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자책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고맙다고 말한다. 며느리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진짜 가족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준다. 요즘 나는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 경제적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가끔은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한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늘어났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다. 돈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외로울 일도 없다. 며느리가 항상 곁에서 보살펴주니까 든든하다. 이런 행복을 돈으로 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로또 당첨이 계기가 되어 진짜 가족을 찾게 된 것은 분명하다. 세상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할 때가 있다. 내가 바로 그런 경우다. 아들은 피는 이어져 있지만 마음은 멀어졌고, 며느리는 피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마음은 가장 가깝다. 로또 1등 당첨.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행운이다. 하지만 그 행운이 진짜 행운이 되려면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면 된다. 지금도 가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다. 여전히 돈 이야기를 한다. 사업이 어렵다고, 생활이 힘들다고 푸념한다. 하지만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며느리에게 사과하자는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형편만 말할 뿐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의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불륜을 선택하고 탐욕을 선택한 것은 아들이다. 그 결과로 가족을 잃은 것도 아들의 몫이다. 며느리와 나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마음으로는 친부녀보다 더 가깝다. 며느리는 나를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나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낀다. 손주들에게는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있다. 로또 당첨금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주었다. 나의 노후는 안정되었다. 손주들의 교육도 걱정 없이 시킬 수 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지킬 수는 있다는 것을 배웠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을까? 며느리의 진심을 이렇게 깊이 느낄 수 있었을까? 어쩌면 로또 당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준비해준 아침 식사를 먹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본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로또 1등 당첨자를 부러워할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진짜 행운은 당첨금이 아니라 며느리였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가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것이 진짜 행운이었다. 나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들에 대한 원망이나 아쉬움보다는 앞으로의 행복에 집중한다.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보낼 시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로또 당첨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해주었다. 결연보다 진심이, 의무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내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며느리와 손주들. 이들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들이 모두 행복할 것이다. 로또 1등보다 더 큰 행운을 이미 얻었으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